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결국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찰총장이 법적으로 누가 옳은지 다투어 보자는 것입니다. 역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이 내용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신규 확진자가 382명, 거의 4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혹시 교수님 숫자가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늘어나긴 할 텐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미 1.5단계로 상향을 했고요. 또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의 환자 수가 300명이 넘어가면서 국민들이 경각심이 분명히 커진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오늘도 400명이 나온 것으로 거의 보입니다. 382명이지만 해외 환자가 19명으로 어제보다 한 10명 줄었거든요. 네. 이게 해외 환자가 만약에 많았었다 그러면 400명이 넘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확진자가 뭐 400명이 넘냐 안 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추세가 중요하긴 한데 추세적으로 볼 때 지금 대규모의 폭발적인 확산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주일 동안의 전국 평균이 316명이에요. 이 316명이라는 얘기는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2단계를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서울 수도권은 222명이고요. 더 걱정되는 부분은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양성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8월 2일 날 사랑제일교회 첫 환자가 생겼고 8월 15일 날 8.15 집회, 그다음에 8월 27일 날 441명이나 피크를 이뤄서 이걸 우리가 2차 유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양성률이 4.55%인데 지금 양성률, 즉 이 진단검사 수에 비한 확진자의 비율이 4.71%입니다. 지난주가. 이때보다도 더 높다는 것이고 이 환자의 증가율이라는 것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400명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느 시기에 줄어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추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번 주에 줄어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번 주는 지난주의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지만 좀 해주고 다음 주에 이 2단계로 상향시킨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2주간 2단계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은 효과가 좀 나올까요? 다음 주면 좀 빠르기는 하죠. 뭐 엊그제 24일 날부터 2단계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한 열흘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말까지만 좀 줄어들어 준다면은 그 이후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수능이거든요. 그리고 수능이 지나면서 또 수험생들이 얼마나 또 활동을 많이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준다 할지라도 수험생들은 또 1년 동안 그 공부한 거에 대한 그 압박감에서의 해방,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선 걱정이 되지만 아마 방역당국이나 교육부에서 이런 대처는 지금 잘 할 것으로는 봅니다. 지금 2단계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디가 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우리 지금 전부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장시간의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이 밀폐된 실내 공간일 경우에 특히 지하실 같은 환경들에서 환기가 잘 안 되고 소독들이 잘 안 되고 있을 경우, 사실 최근에 나온 것들도 대부분에 보면은 뭐 교회라든지 고등학교, 뭐 서초구 사우나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의 소모임 같은 것들에서 일어나는 이 마스크를 벗고서 같이 식사를 하는 상황들, 특히 실내 환경에서의 문제, 이것이 제일 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실내 환경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식사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더라도 대화를 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수칙들을 잘 지킨다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 그렇죠. 마스크 착용 정말 중요하죠. 광주에서는 확진자랑 함께 승용차에 4명이 탔는데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1시간 동안 차에 같이 있었어도 한 명도 감염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통계로서 알 수 없는 부분이 대중교통입니다. 물론 택시에서는 감염된 사람들이 있는데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서 감염된 사람들은 통계로 잘 잡히지는 않고 있어요. 분명히 감염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실내 환경에 밀폐된 환경에서 환기가 좀 잘 안 되는 데에 있어서는 꼭 보건 마스크를 정확하게 쓰시면은 오히려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백신처럼 내 몸은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하철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것이 마스크를 아무리 잘 써도요. 위에 있는 팬에서의 공기는 좀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겨울이기는 하지만 히터가 나오는 방향 때문에 공기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인 경우에 있어서도 히터가 만약에 바람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확진자가 있다면은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지금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좀 이 방역이라 할까? 이 부분 지금 좀 해이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좀 더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이 겨울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들도 지금 그것이거든요. 과연 대중교통 안에서는 감염이 안 될 것이냐. 특히 아침 저녁으로 러시아어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석다석 붙어 있는데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거나 그러는 가능성은 없지만 공기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신경을 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대중교통에서 이렇게 공기 흐름에 따라서 전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지금 확진자 나오는 추세와 관련해서요. 혹시 중환자실이라든지 병상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제일 문제는 중환자실이겠죠. 예.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히 모자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방역당국에서도 계속 확충을 해나간다고 하지만 중환자실의 이 핍박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경증이라든지 뭐 일반 환자들인 경우 중환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거 호남에서도 오늘 새로 개소를 했고요. 이것은 늘어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 지금 시스템으로 잘 견딜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환자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한 1, 2주 지나면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환자가 줄어들어야만 특히 고령 환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순간까지 가게 되면은 중환자실의 핍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임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구별을 해서 경증인 경우에는 자가격리 치료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잘만 되면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부모는 감염이 안 되어 있는데 유소와 어린아이들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를 혼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집에서 잘만 치료를 하면은 치료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가 치료를 하면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사실은 병상 부족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50세 이하이면서 증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만 잘 한다면은 자기 집에서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 격리가 될 수 있다면은 즉 방이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단칸방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따로 잠을 자고 화장실 따로 쓰고 거리 두기 하면서 얘기를 2m 거리 두고 마스크를 쓰고 소독 잘하고 환기 잘한다면은 이 자가 치료 지침으로 인해서 많은 병상들을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면은 자기 집에서 치료를 하는데 보호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역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침을 잘 만들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될 수가 있는 것이 2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결국은 치료라기보다는 안정되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가격리 치료, 특히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2단계 기간에 잘 최대한 노력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단계 시행이 되면서 저녁에 식당이 9시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식당 주인들이 너무 힘들다. 혹시 1시간만 좀 연장해 주면 어떨까? 10시까지만 해도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뭐 그건 1시간 하면 뭐 10시, 12시까지라도 가능할 그런 상황인 건 맞는데 지금 이 기본적인 개념은 9시까지라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면서
빨리 끝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늘어지면은 더 경제적인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방역이냐 경제냐 보면은 일단 방역으로 이 환자 수가 폭증하지 않게끔, 즉 우리 의료 체제가 역학 조사가 완전히 가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1시간 느려서 얼마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게 중요한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참아야 되겠군요. 예, 조금은 더 참아야 될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 백순영 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살펴봤습니다.